첫 번째 규칙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가이드는 말합니다. 그는 마이클에게 두꺼운 슈트를 줍니다. 날씨가 더운데 이 슈트는 너무 두꺼워 보여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라고 가이드가 말합니다. 마이클은 그 옷을 입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이 느껴져요. 왜 이렇게 차갑죠? 가이드는 이것이 독특한 냉각천이라고 설명해요. 동굴 안에서 마이클이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가이드는 산소 탱크와 마스크를 줍니다. 잠수할 건가요? 마이클이 묻습니다. 아니요,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폐에 물이 가득 찰 수도 있어요. 마이클은 두려움으로 무릎이 떨립니다. 약간 후회가 돼요.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동굴 중 하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이드가 산기슭의 어두운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말합니다. 이곳은 크리스탈 동굴이라고 불리며 멕시코에 있어요. 마그마가 2600만 년 전에 지구의 뜨거운 내부에서 이곳으로 유출됐습니다. 흘러나오고 냉각되기를 반복했죠. 마그마의 양이 너무 많아서 산이 생겨났어요. 마그마와 함께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 이곳에 유입됐어요. 물은 바위 터널을 통해 스며들었고 언덕 아래에 동굴을 형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뜨거운 물에서 이상한 것이 나타났어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 같은 거요. 마이클은 줄을 타고 내려가면서 손전등으로 끝없이 어둠을 비춥니다. 공기는 뜨거워지고 무거워져요. 미세한 물입자들이 공기 중에 떠 있어요. 가이드와 함께 마이클은 300m까지 내려갑니다. 이것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의 절반 이상이에요. 대기 온도가 올라가요. 마치 지구의 중심부에 접근하는 느낌이에요. 마침내 하강이 끝나고 단단한 땅에 내립니다. 가이드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마이클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습하고 산성인 공기를 들이마시면 안 돼요. 폐에 물이 찰 수 있고 나쁜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이곳의 공기는 매우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져요. 온도는 섭씨 58도에 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더운 사막보다 높아요. 마이클은 길을 비추고 있는 커다랗고 하얗게 빛나는 무언가를 알아차립니다. 땅 위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수정 기둥이에요. 동굴 전체가 이 거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방으로 뻗어 있고 천장과 벽에 기대 있어요. 어느 곳에서는 길을 막고 있고 어느 곳에서는 다리처럼 보여요. 마이클은 크리스탈 중 하나에 올라서서 그 위를 걷습니다. 가이드는 모든 기둥이 석고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해요. 이 물질은 건축 자재인 석고보드를 만드는 데 사용되죠. 마이클은 그중 하나의 단단한 표면을 만져봅니다. 마치 어떤 고대 문명이 만든 것 같아요. 가이드는 이 동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형성됐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이곳은 2000년에 2명의 광부에 의해 발견됐어요. 그 이후로 과학자들은 일부 결정체들이 50만 년이 됐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 결정체 중 하나를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이 기둥은 길이가 약 11m이고 무게가 55톤이에요. 이곳은 황산칼슘이 풍부한 물로 가득 차 있고 이 원소는 광물을 형성해요. 이곳에는 무색의 다양한 석고가 널리 분포되어 있어요. 물과 따뜻한 공기는 결정체를 형성하는 것을 도왔어요. 습도와 온도는 수세기 동안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기둥은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마이클은 동굴을 탐험하기 위해 이곳에 더 머무르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위험해요. 길을 잃거나 석고바위에서 미끄러질 수 있어요. 게다가 산소가 부족해서 다시 올라가야 해요. 그들이 동굴에서 나오자 경찰이 기다리고 있어요. 알고 보니 관광객의 동굴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과학자들도 이곳에 가려면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해요. 동굴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이므로 그럴만도 하죠. 마이클과 가이드는 벌금을 내고 멕시코를 떠납니다. 다음 목적지는 이탈리아입니다. 좋은 카메라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라고 가이드가 말합니다. 이 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동굴 중 하나예요. 그 아름다움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장비가 필요해요. 마이클과 가이드는 작은 배에 타고 있어요. 그들은 이탈리아 카프리 섬 해안을 따라 항해합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위험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산 내부의 작은 틈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이곳은 블루 그로토의 입구예요. 그 구멍은 너무 작아서 오직 한 척의 보트만이 그것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과 가이드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동굴은 물로 가득 차 있어요.
동굴 벽은 깊은 호수에서 나오는 푸른빛으로 빛나고 있어요. 마이클은 동굴의 사진을 찍다가 그들이 지나온 입구가 밝은 하얀 빛으로 빛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햇빛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서 동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물 밑에 구멍이 하나 더 있어요. 햇빛이 그 사이로 스며들어 호수를 푸른빛으로 채웁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동굴로 갈 시간이에요. 다음 동굴은 뉴질랜드에 있어요. 그들은 북섬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지하 깊숙한 곳에 굴곡이 심하고 복잡한 동굴이 있어요. 동굴은 약 3천만 년 전에 이곳에 나타났어요. 마이클과 가이드는 어두운 동굴 입구로 다가갑니다. 마이클이 손전등을 켜요. 끄세요 라고 가이드가 말합니다. 안에서는 필요 없을 거예요. 안에 들어서자 마이클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동굴 전체가 빛나는 등불로 가득 차 있어요. 모두 살아있는 생명체 반딧불이에요. 파란 불빛으로 빛나고 있어요. 마이클은 다른 행성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반딧불이를 해치지 않기 위해 동굴 출입이 제한됩니다. 과학자들은 동굴을 감시하기 위해 자동화된 장비를 사용해요. 빛을 내는 딱정벌레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온도와 이산화탄소 수준을 관찰합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온다면 이산화탄소 수치가 증가할 거예요. 방문 시간 또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클과 가이드는 떠나야 합니다. 이제 소름 끼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라고 가이드가 말합니다. 준비됐나요? 다음 목적지는 캘리포니아예요. 그곳은 신음 동굴이라고 불립니다. 동굴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가이드는 약간 긴장하고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들은 밧줄을 벨트에 부착하고 긴 하강을 시작해요. 바닥의 깊이는 50m예요. 약 15층 건물의 높이죠. 크리스탈 동굴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내려갈수록 기온이 점점 더 내려가고 어두워집니다. 이때 땅 위의 모든 소리가 사라져요. 그들은 서서히 불길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무슨 일이죠? 마이클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가이드는 마이클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로 손가락을 입술에 댑니다. 어두운 동굴 깊숙한 곳에서 크고 긴 인간의 신음소리가 들려요. 첫 몇 초 동안 마이클은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재빨리 밧줄을 따라 올라가요. 가이드가 웃어요. 또 한 번의 신음소리가 들려요. 마이클은 동굴에서 나와 가이드의 밧줄을 잡아 당깁니다. 가이드는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동굴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공기와 바람은 내부 깊숙이 순환하며 신음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요. 그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종종 신경이 곤두서곤 합니다. 또한 동굴 바닥에서는 약 100개의 고대 사람들의 해골이 발견됐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이클은 동굴 안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가이드에게 동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묻습니다. 땅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구성된 산성비를 흡수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그 액체는 흙을 통해 침투해서 단단한 암석 표면과 접촉합니다. 물이 석회암이나 배구남에 접촉하면 석회암을 녹여서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을 도와요. 매년 주변에 점점 더 많은 공간이 생깁니다. 비가 계속 내려서 이 빈 공간에 모여요. 그러고 나서 그 물은 개울이나 지하 강을 형성합니다. 그 후 단단한 암석의 침식이 시작돼요. 수천 년이 지난 후 여기엔 사람이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그 공간은 동굴이 됩니다. 침식이 종유석과 석순을 결합하면 방과 인상적인 기둥을 형성하죠. 그런데 종유석과 석순의 차이점이 있어요. 종유석은 천장에 매달려 자라고 석순은 바닥에서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 지하 풍경이 만들어지는 데는 약 100만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을 걸을 때마다 지구의 고대 과거와 접촉하게 되는 셈이에요.